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저는 이게 변조를 했냐 하지 않았냐. 예. 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변조를 하지 않았다면 목소리가 이유미 씨 목소리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동생과 대화했던 내용이라고 하니까요. 본인이 씨가 직접. 등장합니다. 예. 본인과 동생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유미 씨 본인 목소리니까 변조하지 않았으면 이 파일을 처음 받았던 국민의당 관계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으로 알려진 것 같은데 이준서 최고위원은 알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죠. 최소한 당사자와 이유미 씨 목소리니까. 그리고 처음 변조를 했으면 들고 온 사람한테 이 목소리에 등장하는 이 증언하는 제보자가 누구냐 알아봤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최소한의 신빙성 확인은 있어야 될 만큼 큰 자료이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그 기자회견 5월 5일날 기자회견을 보면 녹취 파일을 음성 변조하지 않은 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기자회견 내용이 나오거든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판스스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좀 통화를 하신 건가요, 국민의당에서? 예, 국민의당에서 직접 통화했고 본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에도 좋다. 그리고 또 본인이 문준영 씨와는 2년 정도 같이 미국 유학하면서 별별 얘기를 다 들었다. 네. 직접 통화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2년 동안 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혀 사실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이 기자회견장에서 보면 파일을 편집해달라고, 예. 누군지 특정할 수 없도록 편집해달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랬다는 얘기는 편집되기 전에, 변조되기 전에 파일을 받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아니 그럼 거기에 그 당에서 예비 후보로 나갔던 이유미 씨 목소리가 직접 등장하는데 그럼 이유미 씨하고 같은 라인 선상에 있었던 최소한 이준서 최고위원은 너 목소리네 하고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유미 씨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이유미 씨가 직접 통화했거나 직접 얘기했다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과 확인을 직접 해봤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건데 저는 이 대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다른 거 떠나서. 예. 관련 뉴스가 많죠? 네, 죄송합니다.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선 그었는데요. 이 씨가 전화기 세대를 동원해서 카카오톡 내용을 조작하고 전화통화까지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요. 제보자가 이유미 씨라고 검찰에 알린 사람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조작 사실 알고도 그랬겠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유미 씨에게 다 떠넘겨서 그랬을 가능성은 왜 배제하나요? 예. 어쨌든 이유미 씨가 제보자였다는 사실을 이준서 씨 최고위원은 알았다는 거잖아요. 예, 전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목소리도 변조되지 않은 채 왔다면 당연히 이유미 씨라는 걸 알았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확인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유미 씨하고 통화를 했다는 사람이니까 직접 확인하면 될 텐데. 그런 확인이 없었다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준서 최고위원은 자기는 몰랐다는 거고 조작을. 네, 국민의당은 여전히 당내 누구의 지시도 없었고 당은 조작 사실 몰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관련 뉴스가 많아요. 네,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장 맡았던 이용주 의원도 녹음 내용이 편집된 흔적은 없었고 대선 전국에서 조작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조작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다. 대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작이 일어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이 내용, 조작 파일 내용 그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때는 이제 그 슥슥 지나갔던 내용이었는데 이제 다시 꼼꼼하게 제가 한번 당시 기자회견 전문도 보고 봤는데 일단 이유미 씨는 작년 20대 총선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때 전남 유일의 여성 후보였어요. 네, 예비 후보였죠. 네. 여성 예비 후보. 네. 그래서 나름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언론 인터뷰를 제가 쭉 뒤져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수신문과 인터뷰였었는데 보니까
안 대표의 안철수 대표의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금태섭 변호사가 이제 더민주당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저 한 사람만 당내에 남아있다.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물론 본인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 그렇게 본인의 중요도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만나서 청춘 콘서트 때 전국 순회를 서포트를 했다는 거잖아요. 전국을 같이. 굉장히 큰 인기 있는 콘서트였죠 그때. 그 사적 인연은 따지고 보면 지금 국민의당 당내에 있는 의원들 누구보다 더 길어요. 정치 나뉠 때부터 같이 만났으니까. 그리고 진심 캠프도 있었고 충성도가 높은 확실한 안철수 라인이다. 여기까지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조작했다는 녹취 내용을 보면 당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08년 9월부터 파슨스를 같이 다녔던 동료라고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물론 파슨스에 다닌 적이 없죠. 실제로는. 네, 그 남동생입니다. 네, 이은미 다닌 씨. 적도 없고 네. 문준용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만든 녹취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당시 녹취된 내용을 보면 이상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서 소속 기관이 생겼으니까 고용정보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동생이 하는 멘트입니다. 파슨스를 다녔다고 하는. 소속 기관이 생겼으니까 이력서에는 한 줄 채웠고 그래서 한국에서 토플 학원 다니면서 놀러 다녔다. 그런데 별거 아닌 말 같아도 이력서에 토플 학원 다녔다고 쓰진 않아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개된 정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가깝다는 증거로 대화적으로 툭 던진 거거든요. 토플 학원에 다녔었어 그때. 이렇게 놀러 다녔어. 제가 궁금해서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문준용 씨에게 확인을 해봤어요. 오늘 들을 통해서. 실제 토플 학원을 다닌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 아느냐. 실제 다닌 적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당연히 가족과 아주 가까운 친구들밖에 모른다. 이력서 쓸 내용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고용정보원 다니면서 토플 학원을 다닌 게 아니라 그 전에 다닌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토플 학원 다닌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뭐 파슨스 에세이도 보면 모든 디자인을 혼자 다 한 걸로 그렇게 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알아보니까 미술 관련 업종에서 유학을 갈 때 에세이를 쓸 때 종종 이렇게 과장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분야 유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넣은 내용 같다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혼자만의 상상으로 막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분은 미술 유학을 한 적도 없고 문준용 씨가 일면식도 없고 파슨스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정보들이 곳곳에 들어있어요 보면.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시민수석 딸도 동갑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은행 꿀보직에 들어갔어.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주목한 이것 때문에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시민수석의 딸이 동갑이다. 뭐 은행 꿀보직 들어갔다. 이건 좀 찾아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할 때 시민사회수석이 이강철 수석이에요. 정수석. 이 이강철 전 수석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이유상. 그래서 문준용 씨를 이제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우선 시민수석이 이강철 시민수석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저는 제 생각입니다. 이강철 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그 이유는 설명드릴게요. 이강철 수석도 모르고 그 딸도 누군지 모르고 동갑인지도 모르고 은행원인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거죠. 이강철 전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형님이라고 한다고 언론 인터뷰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리고 딸이 은행원이었다는 사실을 2009년에 본인이 35년 만에 내란 선동 혐의 무죄를 받는 판결을 받고 나서 언론과 짧게 인터뷰한 내용 중에 딸이 은행원이라는 거를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조각조각을 연결한 거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엮었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과 이강철 수석의 사적인 관계도 알아야 되죠.
이광철 수석의 딸이 은행원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광철 수석 은행 딸이 문준용 씨하고 또래인 것도 알아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많은 사실을 알아야 말할 수 있는 건데 전문가의 냄새가 난다. 그 말을 하려고 길게 주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준용 씨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었고 위에 같은 정보도 채굴할 수 있고 그런 전문가가 기본 소스를 제공한 것으로 저는 보이고 그 토대 위에 소스를 기반으로 연기를 한 거죠. 그냥 막 상상해낸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자, 그 소스를 어디서 받았는지 거기에 중요한 단서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너무 길게 했나요? 예. 네, 문준용 씨를 직접 취재하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저는 궁금하면 꼭 알아봐야 되거든요. 자,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보니까. 너 목소리네? 하고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미 씨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이미 씨가 직접 통화했거나 직접 얘기했다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과 확인을 직접 해봤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건데 저는 이 대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다른 거 떠나서. 예. 관련 뉴스가 많죠? 네, 죄송합니다.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선 그었는데요. 이 씨가 전화기 세대를 동원해서 카카오톡 내용을 조작하고 전화 통화까지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혀 사실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이 기자회견장에서 보면 파일을 편집해달라고, 예. 누군지 특정할 수 없도록 편집해달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랬다는 얘기는 편집되기 전에, 변조되기 전에 파일을 받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아니, 그럼 거기에 그 당에서 예비 후보로 나갔던 이현미 씨 목소리가 직접 등장하는데, 그럼 이현미 씨하고 같은 라인 선상에 있었던 최소한 이준서 최고위원은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기자회견 내용이 나오거든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판스스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직접 통화를 하신 건가요, 국민의당도? 예, 국민의당에서 직접 통화했고 본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에도 부탁 그리고 또 본인이 문준용 씨와는 2년 정도 같이 미국 유학하면서 별별 얘기를 다 들었다. 네. 직접 통화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2년 동안 으로 알려진 것 같은데 이준서 최고위원은 알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죠. 최소한 당사자는 이미 씨 목소리니까. 그리고 처음 변조를 했으면 들고 온 사람한테 이 목소리에 등장하는 이 증언하는 제보자가 누구냐 알아봤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최소한의 신빙성 확인은 있어야 될 만큼 큰 자료이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그 기자회견 5월 5일날 기자회견을 보면 녹취 파일을 음성 변조하지 않은 채 받은 것으로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저는 이게 변조를 했냐 하지 않았냐 예. 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변조를 하지 않았다면 목소리가 이유미 씨 목소리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동생과 대화했던 내용이라고 하니까요. 본인이 이유미 씨가 직접. 등장합니다. 예, 본인과 동생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유미 씨 본인 목소리니까 변조하지 않았으면 이 파일을 처음 받았던 국민의당 관계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